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과 평행 이동을 다 해서 오늘은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걸 나갈 거야. 먼저 집합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 집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 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서 정할 수 있다. 그 모임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건물에다가 딱 이런 거 어때요? 30살 이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지. 근데 막 어느 때는 30살 이상이고 어느 때는 30살 아래일 수가 없잖아. 그지? 애매한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올 수도 있어. 그지? 저도 큰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모호한 기준이 아니고 누가 봐도 말할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예 아니오를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뭔가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원소라고 하는 건 집합의 하나하나의 그 대상들을 이야기해.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집합에 대한 정의를 자연수라고 적어놨어. 1, 2, 3, 4, 5 같은 애들 이제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얘네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게 집합에 속한다면, 여기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써. A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찍 그어주는 거야. 이해가? 얘네가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설명해 보면은 이런 정의가 돼 있지. 그 4의 약수의 무게. 4의 약수는 누가 봐도 정할 수 있고, 2번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해져 있지. 그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집합의 표현 방법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알아야 돼. 근데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얘가 이런 형태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인데,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본 적은 있지? 뭔가 그냥 이렇게 생긴 흐름이야. 안에를 그냥 실제로 다 나열한 것들을 원소 나열법이래.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좀 독특한데 이렇게 쓰는 거야. x바 x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지. 뭔 소리냐면 이게 원소라고 할 거래. x가 원소야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듣기엔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냥 x가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x는 짝수다.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게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고, 근데 x가 뭐야 물어보면은 x는 짝수야 라고 부가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직관적인 건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 이것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 들어가 있는 게 벤다이어그램. 3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유한계인 걸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가 무한계인 걸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방금 이런 거 x가 짝수다 했으면 짝수는 개수가 몇 개야?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이건 무한집합이라고 보는 거고, 1, 2, 3 이렇게 내가 손으로 셀 수 있는 거라면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집합만 별표 표시되나 여기 좀 준비, 막 신경 쓰고 외울 필요는 없고 계속 나올 건데, 저기 뭐야 중요하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래. 비어있는 집합이라 해서 공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기호는 동그라미에 땡 표시로 쓰는, 이게 공집합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를 개수를 세는 건데 집합이 만약에 유한계라고 하면 이렇게 써. A의 개수. 금방 하지? 30분이 채 안 됐을걸? 내일까지 50분까지 풀어요. 나는 우리 영상 집에서 간혹 보고 그러지? 이게 A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A가 몇 개냐? 예를 들면 A가 이거였으면 이건 3개라고 쓰겠지. 뭐 이렇게 4개였으면은 얘 집합의 개수는 4개.
네,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내용이랑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넘겨봅시다. 여기 좀 이제 라이트해. 그리고 뭐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이 이동하는 게 식이 엄청 길고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야. 금방금방 나옵시다. 1번 필수의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물어봤어. 집합이 될 거면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이어야 해. 1번 봅시다.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했어.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거다. 그지? 그냥 작은 소수라고 하면 말이 안 돼. 뭐보다 작은데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근데 5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건 기준이 명확해서 1번은 맞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2번 봐봐. 시민의식이 발달한 나라의 모임이라고 하면 뭐가 발달한 건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벌써부터. 그지? 그래서 2번은 안 돼. 그다음 3번.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 모임. 여행을 얼마나 가야 자주 가는 거야? 매일매일 가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 3번 안 돼. 그 다음에 4번. 3x-6은 0의 해의 모임이라 했어. 3x-6의 0이 해가 뭐야? x가. 누가 봐도 2 하나지? 그래서 안 돼. 아니 돼. 얘는 돼. 그 다음 5번. 귀여운 고양이의 모임이라 돼 있는데 귀여운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진 않지. 그래서 얘는 뭐 집합이라 할 수가 없어. 하나 넘겨봅시다. 필수의 이거. 자,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대. 표현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근데 그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근데 조건제시법은 구두로 설명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 했잖아. 말로 설명한 게 조건제시법이야. 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A는 이걸 이렇게 읽어. X바, 저걸 바라고 있는 거야. X바, X는 5의 약수다라 돼 있는데 이거 원소가 X라고 한 거야. 그럼 X가 뭔데? 라고 설명해 준 게 뒤에 있는 데 5의 약수다 했는데 그림처럼 5의 약수가 안 되지. 3이 껴있어서 1번은 안 돼. 2번 15의 약수입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지. 왜? 15가 없으니까 안 되지. 3번 7 이하의 홀수도 안 돼. 왜? 7이 없어서. 그지? 그 다음에 4번 X는 한 자리 15의 약수래. 이러면 되네? 그지? 15는 뗀 거니까 한 자리인 수 중에서 그 15의 약수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얘는 된다는 얘기야. 5번은 당연히 안 되지. 6도 빠져있고 2도 빠져있으니까. 읽어봅시다. 필수 이제 3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1과 2고 B가 2랑 4야. 근데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XY래. XY라고 하는 건 X랑 Y를 곱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럼 X랑 Y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래. 그러면은 A의 원소 하나랑 B의 원소 하나씩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거 할 때만큼은 표를 그리는 게 더 좋아. 왜냐면 까먹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A가 1, 2고 B가 2, 4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 떼와서 얘랑 곱하고 하나 떼와서 얘랑 곱하고 손으로 하면 좀 번거로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표를 그려. 알았지? 여기가 X면 1, 2 여기가 Y면 2, 4 얘네들이 곱하라 했으니까 다 채워 넣어주면 중복된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중복된 건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계산값이 2, 4, 8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가? 이거는 꼭 그래프를 그려서 써.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 표 그리기라고 써놔. 필수예제 위에다가 표 그리기. 그래야 안 까먹고 안 흘려. 간단한 문제니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두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겼대. A는 X가 원소래. 근데 그 X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20 이하의 소수래.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줍시다. 20 이하의 소수는 뭐부터 시작해? 1은 소수가 아니야. 1은 그냥 1이야. 그래서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까지 있겠네. 그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를 약간 한 번에 표현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지? 간단하지, 저렇게 하면. 그 다음에
B는 원소가 X인데 X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들이 그 중에서도 정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2x가 4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x가 마산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마산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요 개념. 요 안에서 들어있는 정수들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얘네가 B에 대한 원소다라는 이야기겠지. 근데 A 개수에서 B 개수를 빼래. A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8개네, 그지? 얘네들은 4개니까 8 빼기 4에서 4가 정답이잖아.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네? 그럼 이거 뒤에 거 한 번에 다음 좀 빡세니까 지금 후다닥 풀어봐. 1번에 있는 것들 하나, 둘, 셋, 쭈루루 한 5분, 10분 되겠네. 명제가 다 나가 있길래 뭐지 했는데 이렇게 나갔겠지? 자, 1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일상생활에도 사실 쓰는 내용이거든. 우리 서로 공통된 뭔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게 부분 집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부분 집합은 내가 여기 누군가에 속할 때를 이야기해. 봐. 내가 예를 들면 A가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었어. 근데 어떤 B라고 하는 집합이 1과 2라고 하는 걸 들고 있대. 그럼 B가 들고 있는 걸 내가 다 들고 있지? 그럼 B는 나한테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삐져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1, 2, 5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쳐봐. 그럼 완전히 나한테 속하지는 않지. 네. 그래서 이거는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들고 있으면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집합 기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B가 나한테 속한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집합에 대한 기호야. 원소 기호는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이게 원소의 기호. 얘가 나한테 속한다. 아까 풀었던 서로소 문제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그게 속한다는 뜻이죠.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B가 A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해가?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큰 범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카테고리가 다른 거야. 그냥 결이 다른 거야. 얘네한테는 이걸 안 써. 뭐 좋은 질문인데 집합은 반드시 집합 기호를 써야 되고 원소는 반드시 원소 기호를 써야 돼. 만약에 얘가 원소인데 집합 기호를 써버리면 이건 틀린 내용이야. 확인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해가?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맞잖아. 뭐 B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쳐봐. B가 실제로 여기 안에 속해. 근데 이거를 집합과 집합끼리인데 원소 기호를 써버리면 틀린 내용이야. 이해가? 거기에 올바르게 써야 돼. 원소는 반드시 원소 기호를 써야 되고 집합은 반드시 원소 집합 기호를 써야 돼. 일단 그게 첫 번째야. 그걸 어긋나면 내용을 까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틀린 거야. 알겠어? 원소가 뭐라고? 원소가 이게 원소고 이게 집합 기호야. 2개 있는 게 원소 기호고 3개 있는 게 집합 기호야. 100%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삼지창이라 하신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지창이래.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냥 다 그렇게 설명하신다.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그렇다라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리고 2번 부분 집합의 성질인데 나는 늘 나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나는 나한테 속한다 해서 그거는 어디다가 써도 항상 성립한다는 내용인 거고.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어디에 다 속할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늘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3번은 뭐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라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저거 2개만 해. 나는 늘 나 자신에 대한 부분 집합인 거야. 그래서 A가 A에 속한다. 이건 늘 맞는 내용이고 공집합은 늘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밑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같은 거면 그냥 진짜 생긴 게 다 똑같은 걸 같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자 지금 잘 들어. 100% 이 중에서 누군가 질문할 텐데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나중에 진부분집합 전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알았어? 100% 물어봐.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진부분집합부터 모르겠어요. 이딴 얘기하거든. 그럼 책을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이야. 알았어? 이렇게 경고할게. 이딴 질문은 하지 마. 알았어? 근데 해봐. 궁금하니까. 진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A는 원소가 3개 있지? 네. 그러면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한테 속하고 하나짜리가 있는 것도 나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이해가지? 아니요. 1, 2, 3이 원소잖아. 근데 혼자 있는 애 누군가 하나 있는 거는 1, 2, 3 안에 다 속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나의 부분집합이라고. 아. 이해가? 파생된 거 지금 다 뜯어서 만드는 중이야. 공집합은 왜? 아까 성질이 나와 있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다 집합. 누가 어떻게 생겨도 다 속해.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 개수가 없는 거, 개수가 한 개인 거 내가 지금 정리하는 중인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가? 마구잡이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속하고 하나짜리인 거 다 들어가고 2개짜리인 거는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 수 있겠지? 네. 이해가? 이래서 헷갈릴까봐 정리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전체 있는 것들도 나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네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 나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마지막 거. 얘지. 진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제외한 진짜 부분집합에 진짜 내 일부분인 것들이 진부분집합인 거야. 나랑 똑같이 생긴 건 나머지. 나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나로 파생돼서 만든 것들. 이해가? 근데 이거랑 이거는 그냥 똑같이 생겨서 뭔가 나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 이해가? 네. 얘가 1, 2, 3이야. 네. 근데 1, 2, 3이랑 1, 2, 3이 있는데 얘도 부분집합인 거 맞거든? 근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나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얘네들은 뭔가 실제로 일부분이야. 내 전체는 아니라고. 근데 나랑 똑같은 거는 그래서 뺐다는 얘기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부분집합 전체 중에서 나 자신을 제외한 것들이 부분집합이야. 이해가?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란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어렵진 않지? 그냥 이 그대로 된 거 빼고 나머지 거 다 쓴 걸 진부분집합이라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매년에 늘 한 번씩 들어. 꼭 2~3명씩은 진부분집합부터 모르겠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해. 진부분집합을 모르겠다 한 것도 아니고 진부분집합부터 안 봤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알겠지? 막 모르는 개념은 아니잖아.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이걸 질문을 늘 해. 지금 다들 그냥 끄덕끄덕 해도 또 물어봐. 누군가 물어보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부분집합은 그럼 몇 개씩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요거 봐봐. 요거 A가 1, 2, 3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만든 거거든. 이거 몇 개인지 한번 세봅시다. 얘까지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그지?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원소의 개수가 3개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가서?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에다가 2의 n제곱을 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식일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 내가 추출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반이야.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어. 그럼 체육대회에서 나갈래 말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건 전체 경우의 다 까본 거야.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일본아, 너 체육대회 나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몇 개야? 2개. 2개지? 2개로 얘가 뭐 한대. 그다음 얘한테 물어봤어. 얘는 경우의 수가 2개고 얘도 경우의 수가 2개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인 거야. 원소의 개수. 그거에 따른 결과값이 이거야. 예를 들면 이 세계관은 1번은 안 나가고 2번은 나간다 했고 3번은 안 나간다는 결과가 이거란 얘기인 거야. 이해가? 이거는 다 나온다 했고 이건 다 안 나온다 했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한 게 이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계산값이 2n제곱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 2의 n제곱까지 2n제곱이 왜 됐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건 이해가 안 가? 외우겠습니다. 이걸 외운다고? 아 뭐 외우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2n제곱이야. 왜 2n제곱으로 계산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경우의 수로 따진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옆에 2번에 보면은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지. 진부분 집합 개수는 전체에서 하나만 빼면 돼. 나 자신을 뺀 거라서. 그래서 저 계산식이 저렇게 생긴 거야. 2의 3제곱, n제곱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자, 이 4번이 이게 별표야. 이게 시험 문제에 하나 정도 나오는 유형 문제인데 얘는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지금 내용 보면 좀 거지같이 돼 있거든. 그냥 한번 읽어볼게. 특정한 원소 K를 반드시 원소로 가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K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정한 원소 L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L제곱이고, 뭐 막 정리 어렵게 되어 있지, 그지? 이거 그냥 요약해서 보여줄게. 저 말 뜻이 뭐냐면 누구는 반드시 포함하고 누구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걸로 예시를 들어가 볼게. 봐봐. 뭐 예를 들면 숫자를 더 써볼까? 5개니까 일단 저 원래도 뭐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어. 뭐 농구를 나가기로 했어. 농구를 나갈 건데 다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딱 감을 잡았지. 1번은 농구 고수야. 얘는 무조건 넣어야 돼. 얘 동의가 필요 없어. 얘는 무조건 넣기로 했어. 그럼 얘한테 내가 물어보러 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지? 원래 물어봐야 돼, 그지? 인간적으로 물어봐야 되지만 너무 잘해서 얘는 패스한 거야. 그럼 원래 얘네 개수만큼 2를 계속 곱해 나갔었잖아. 얘는 곱할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곱하기 2야. 왜? 무조건 나가는 경우밖에 없어. 원래는 나간다 안 나간다 해서 경우의 수가 2잖아. 1인 거야. 그럼 얘한테 물어볼 수 있어. 3번한테도 물어봐. 얘네들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은 공부를 잘 못해. 근데 또 나랑 사이가 안 좋아. 넌 빼. 얘한테는 안 물어버렸어.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건데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물어보지 않는 거야. 선택지가 없는 거라고. 5번한테 물어보면 2. 그래서 8개거든. 원래는 2의 5제곱이 전체의 경우의 수였었지. 그지? 근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애 하나를 빼. 왜? 내가 무조건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끼고 싶지 않아. 얘는 포함하지 않고 싶어. 그럼 걔도 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야. 요약하면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언급이 되면 그냥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1은 포함해야 되고 4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뭔가 성격이 다르지. 근데 그냥 언급이 되면 다 빼는 거야. 1번 언급했어. 뭐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 언급이 됐어. 그럼 지워.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야? 3개. 그러면은 8개가 나오는 거라고. 2의 세제곱. 이해가? 언급이 되면 물어보는 거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그걸 요약한 공식이 저거란 얘기고. 이해가? 그다음 133페이지 맨 위에 거 풀어봅시다. 자, 1번. 필수 1번.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린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 자, A가 A에 속하냐 물어봤는데 원소인데 원소 기호 제대로 썼지? 1번 맞는 거야. 자, 2번. 1이 A 안에 속하냐 물어봤는데 원소 기호를 제대로 썼지만 내용 자체도 맞네? 이건 내용 맞는 거야. 왜 맞는 걸까? B가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이미 A는 지금 ABC가 아니야. A는 ABC에 1, 2까지 포함한 거야. 다 품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 이 B는 A 안에 속한다 했는데 방금과 같은 이유로 맞는 내용이야. 그지? 그 다음 4번 1, 2에 대한 집합이 A에 속하냐 물어봤는데 이건 볼 필요도 없이 틀렸어. 왜? 집합인데 원소 기호를 썼지? 이러면 그냥 바로 탈락하는 거야. 알겠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기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틀린 거야.
알겠지? 나 뭐봐 B는 1, 2C 안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는데 1, 2C 안에 들어가지? B가 1, 2니까 B가 1, 2라고 하는 건 1, 2C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5번은 맞는 내용이다.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집합 기호를 썼는지 1-3번 문제가 중요하겠는데 이따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넘겨봐. 자, 부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0, 2, 3인데 B는 A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들이 껴져 있어. 근데 A가 B 안에 속한대. A가 B 안에 속할 거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B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근데 A한테는 0, 2, 3이 있는데 B는 0은 있지만 2, 3이 안 보이지? 그럼 저 A 빼기 1이랑 10 빼기 2A가 누구 하나는 2고 누구는 3이란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럼 이거를 찾아봅시다. 경우의 수를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번거롭지만 이렇게 있는데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A는 3 얘를 계산하면 A가 2분의 7인데 이 값이 다르지? 이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얘는 A가 4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A가 4인 거 맞네. 그럼 A가 4가 정답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렵지 않지? 일단 넘겨봅시다. 자, 필수예제 3번. 집합 A가 1, 2, 3, 4, 5, 6, 7이라고 되어 있대. 근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의 소수인 원소를 모두 갖고 싶대. 그러면 쟤네들이 일단 무조건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들어있는 원소들이 1, 2, 3, 4, 5, 6, 7이잖아. 근데 여기서 소수를 제외. 왜? 언급이 됐으면 그냥 다 지우는 거야. 무조건 오기로 한 거니까. 맞지? 그럼 남은 문자가 뭐뭐 있어? 1, 4, 6이니까 얘네한테 물어보면 경우의 수 뭐라 써야 되겠어? 2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방법인 거야. 지운다라고 하는 건 푸는 방법인 거야. 얘네는 포함되게 돼 있어. 봐봐. 1, 4, 6 가지고 만들었어. 1 혼자만 들어왔다 쳐. 이 경우의 수에서. 나머지 그냥 2, 3, 5, 7을 붙이면 되는 거라 경우의 수에 영향을 안 줘. 이해가? 가끔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데 왜 지우나요? 지우는 건 그냥 푸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실제로 나중에 끼워 맞추는 거야. 근데 끼워 맞춰도 이 푸는 방법, 이 경우의 수와 다르지가 않아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짝수를 원수로 갖지 않겠대. 짝수는 들어오면 안 된대. 그럼 짝수를 다 치워. 언급이 됐잖아. 남는 문자 뭐뭐 있어? 1, 3, 5, 7이 나왔지? 이 4개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2의 4제곱이라서 16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별로 안 어려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일단 넘겨봅시다. 이것도 별표. 이것도 4번 별표 2개 쳐. 이것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근데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 봐봐. 이건데 얘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x를 가지란 얘기인 건데 이 말 뜻이 뭐냐면 x라고 하는 건 b에 속해야 돼. b에 뭔가 종속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가 나한테 속했다는 얘기는 내가 a를 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한글로 써놔. b 집합 중에서 a를 반드시 포함. 이 말뜻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B 집합 중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을 찾아오세요 라는 똑같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기 뭐야, A가 들고 있는 3, 4, 5를 지우면 되겠지. 그럼 10개에서 3, 4, 5를 지우면 남는 문자가 몇 개야? 7개니까 2의 7제곱 때려버리면 128이 정답이다라는 이야기겠네. 이해가?
나머지 밑에 말뜻도 똑같아. 4-1번도 봐봐. 1, 2가 x에 속하고 x는 1, 2, 3, 4, 5, 6에 속한다 했지? 그럼 1, 2, 3, 4, 5, 6 중에서 뭔가 볼 건데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1, 2를 찍찍 지울 수 있지? 네. 그럼 남는 원소가 몇 개야? 네. 4개. 그럼 답이? 16. 그렇지. 이해가? 굉장히 간단하지? 이것도 지금 1번 문제 하나씩 풀면 집합이 끝나버렸다. 연산도 있는데 연산도 오늘 할 거야. 그럼 지금 영상이요? 연산. 뒤에 1번 문제 1-1, 2-1, 3-1 지금 쭈루룩 갈게요. 자 뒤에 이제 연산을 봅시다. 연산이 좀 어려워. 자 142페이지 집합의 연산을 봅시다. 먼저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합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을 더했다는 얘기야. 합친 거지. 그냥 거기 있는 걸 다 합쳐서 쓰라는 얘기고 교집합은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걸 합집합이라고 하고 이거를 교집합이라 해. 근데 이걸 못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합집합이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로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난 이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해. 합집합이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합 이거잖아. 그치? 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교집합은 이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서 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합집합, 교집합. 누가 봐도 합교 아니야? 근데 난 이걸 못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 아무튼 합집합이 위가 뚫려 있는 형태고 아래로 내려간 게 교집합이야. 나도 굳이 유치하게 이렇게 따서 외우고 싶진 않은데 아니 좀 따서 외울 거면 뭐 주기율표 같이 막 한 20, 30개 되는 걸 따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 근데 뭐 2개밖에 없는 걸 못 외우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아무튼 합집합은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것들이고 교집합은 아래가 뚫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합집합은 보통 또는이라고 말 표현을 같이 하고 교집합은 그리고라는 표현을 같이 써. 그리고 2번에 보면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집합이 남을 여자를 쓴 거야. 남아있는 것. 이게 아닌 것들을 얘기해. 보통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그 제곱 자리에 C제곱이라 생각하면 돼. 이걸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A가 아닌 부분, A가 쓰고 남은 부분을 뜻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전체 집합, 어떤 전체 영역이 있어. 근데 A가 이만큼을 차지했어. 근데 A가 아닌 부분은 어디를 뜻하겠어 그럼?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지. 보라 색깔. 이게 A의 여집합이야. 이해가? A가 아닌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야. 여집합은. 그게 아닌 거,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여집합은 이 말 뜻을 하는 거야. 하나 더 물어볼까? 봐봐. 뭐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근데 A가 1, 2, 3이야. 그럼 A의 여집합은 뭐야 여기서? 2, 4, 5. 됐어? A가 아닌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간단하지? 그럼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합차할 때 뭔가 그 차이를 차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뺀 거거든? 근데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있어. 집합에서의 빼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산법칙 빼기랑 달라. 우리 행렬의 곱이 좀 달랐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야. 봐봐. 예를 들면 2에서 5를 빼면 뭐가 나와? 마삼 나오지. 근데 이게 2한테는 5만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뺐어. 이거 이해가? 예를 들면 우리한테 2만 원이 있었어. 5만 원 삥을 뜯겼어.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만 원. 쟤한테 지금 빚진 상태가 된 거죠.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연산은 없어도 뺄 수 있어. 근데 집합에서는 없는 건 안 빼. 근데 빼는 기준이 뭐냐면 쟤랑 나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야. 봐봐. A랑 B가 이렇게 있어. A가 1, 2, 3, 4, 5라고 쳐봐. 이게 A 합집합 B라고 하면은 다 합친 거야. 1, 2, 3, 4, 5 다 쓰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 중간에 겹쳐지는 쟤만이거든. 근데 여기서 A 빼기 B라고 한 거는 내가 여기가 주체야. 이게 나야. 나한테 B를 빼래. 근데 쟤한테 겹치는 것만 빼는 거야. A가 나야. 내가 1, 2, 3을 들고 있었어.
내한테 물어봤어.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나랑 겹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나 3 겹침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그거 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겹치는 것만 빼는 거야. 그럼 B 기준으로 A에서 빼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B 기준에서 A만큼 빼니까 4랑 5만 쓰는 거야. 이해가? 그럼 만약에 선생님 하나도 안 겹쳤으면요? 그러면 A 빼기 B가 그냥 1, 2, 3 그대로 아무것도 안 빠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연산에서는 내가 이만큼 없어도 뺄 수 있다고. 그 수치를 적을 수 있다고. 근데 집합에선 그렇지 않은 건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나한테 그러니까 얘랑 나랑 겹침이 있을 때만 빼는 거라고. 안 겹치면 안 빼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왜 B 빼기 A만 뭐지? 교집합? 그거예요. 기호? 다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아, 그래서 차집합은 이러한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144페이지에 집합의 연산에 송지되어 있는데 뭔가 외워야 할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외우고 있어야 돼. 뭔 또라이 같은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니네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 그걸 지금 확인합시다.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돼. 알았어? 자, 봐봐. 첫 번째, A 합집합 공집합이래. 그럼 뭐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A한테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래. 그럼 A에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저 내용이야. 1번. 이해가? 가? 너 이해가? 너 이해가? 너 이해가? 잘 모르겠어? A한테 아무것도 안 더했다고. 그럼 A에 변화가 있어? 그래서 A라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구별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근데 당연한 내용이면 그냥 흘러가는 건데 복잡하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하나도 안 외웠어. 맨날 보고 확인해.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서 얘네만 물어보지 않아. 지가 막 섞어버려. 막 A 합집합 B, B 교집합 C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외우는 게 약간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저게 안 나와서 외워도 의미가 없어. 이해가? 그럼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렇게 진짜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니네가 생각하고 유추해야 된다고. 추론해야 된다고. 생각이란 걸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이거 외우면 끝도 없어서 어려워. 근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제가 뭐 하루에 한 5시간씩 한 30일 동안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외워야지 뭐 어떻게. 자, 그다음 2번 A 교집합 공집합이래. 이건 뭐가 나오냐 물어봤어. A는 뭔가 있어. 그지? 근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랑 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근데 이걸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어. 아, 집합끼리 합집합. 공집합이랑 누군가 합집합을 하면 그냥 살아있는 집합을, 그러니까 뭔가 고유의 집합이 남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A 교집합 공집합이면 어떤 고유의 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걸 저 식별로 다 외우면 머리가 아플 거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는 게 잘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 A 합집합 A한테 A를 합친대. 그럼 뭐가 나오겠어? BA? 라고 하면 안 되지. 연산에서는 2A라고 쓰는 게 맞지만 집합에서는 중복된 걸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A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A 교집합 A는 또 뭐겠어? 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 겹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겠어? 이것도 그냥 A라고 쓰는 거야. 봐봐. 1, 2, 3과 1, 2, 3에 대한 교집합. 겹치는 게 뭐뭐이냐 물어봤어. 1도 겹치고 2도 겹치고 3도 겹치지. 그래서 1, 2, 3이라고 그대로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좀 어렵다고. 봐봐. 이런 거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심지어 분배 법칙도 되고 그림으로 해도 되고 그냥 식으로도 풀 수도 있거든. 한번 봅시다. 봐봐. 제일 간단한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거야. 문제 풀 때 나중에 이걸 볼펜으로 그려놔. 볼펜으로 그리고 연필로 살짝 색칠하면서 해. 봐봐. A 교집합 B를 먼저 찾으래. 이거 찾았어. 그리고 더하래. A를. 그럼 A도 같은 색깔로 색칠. 그럼 결국에 남는 색깔이 뭐야? 그러면 A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하얀색은 볼펜이야. 내가 이걸 싹 지웠으면 하얀색 부분은 남을 거 아니야.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 된다고. 이해가? 문제 풀 때 보면은 니네도 문제마다 다 그려야 되거든. 그냥 어디 연습장에다가 볼펜으로 진하게 하나 그리고 연필로 살살 색칠하면서 확인해서 풀면 돼. 이해가? 진짜 그게 편해서 그래.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름 밑에다가 써놔. 볼펜으로 이거 하나 써놓고 살살 칠해서 지우고 하면 돼.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그리고 계속 지우고 해야 돼. 다음에 2번 그 옆에 거 봅시다. A 교집합 A 합집합 B야. 봐봐. 합칠 때랑 겹칠 때랑 선생님은 좀 이거 구분해 놓거든. 봐봐. A랑 B랑 일단 합치래. 그러면 A랑 B를 다 써. 근데 그러면서 나랑 겹치는 걸 찾으라 했는데 A랑 겹치는 걸 찾으라 했지. 그럼 A를 격자 무늬로 만들어 봅시다. A를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격자가 완벽하게 표현된 게 누구겠어? A 이만큼이지. 여기는 B급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렇지 않으면 저걸 외워야 돼. 그리고 그냥 더 계산 한번 해볼게. 이게 사실 분배가 되거든. 봐봐. 이거 지울게. 우리 요거 분배 한번 해볼게. 3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얘랑 붙고 얘랑 붙는 거니까 3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B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A 합집합 A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교집합 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중간에 얘가 분배된 거야. 이해가? 얘가 분배된 거야. 이렇게 분배하기 더 편해요. 사람마다 달라. 그림으로 하는 게 편하면 그림으로 하고 분배해서 하는 게 편하면 분배해도 돼. 근데 나는 그림이 더 편한 줄 알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귀찮아서 분배해서 해. 저게 좀 더 편해. 내가 느끼기. 근데 암산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면 빠르게 하면 이게 훨씬 더 편해. 이거 뭐 나와? A지, 그지? 그다음 이건 이거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지? 얘랑 교집합하는 거 구하래. 뭐 나올까? 그지? 그러면 이게 더 빨라. 우와. 근데 웬만하면 그림으로 하는 게 더 나아. 왜? 헷갈려서. 그치? 니네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집합, 여기 여집합 뭐 여러 개 걸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좀 머리 아프거든. 나도 똑같아. 그러면 나도 그림을 그려. 식쓰기가 곤란하다. 근데 식써도 무조건 풀 수 있는 거 맞아. 자, 얘도 교집합을 일일이 분배하는 거. A 교집합 A 괄호 합집합 A 교집합 B를 찾으면 A 교집합 A면 뭐야? 네. 그렇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겠어? 그 중간. 그냥 그치 중간에 있는 겹치는 값인데 그거랑 A랑 합치래. 그럼 이건 여기 안에 포함돼서 합쳐진다고.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된다는 얘기. 이해가?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보자마자 푸는 거는 뭐 이걸 백날 천날 풀면 알겠지. 근데 굳이 그렇게 막 목매달아서 풀 필요는 없고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아 얘는 이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딴 걸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어차피 이거 그대로 문제가 안 나와. 알아서 C도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빼기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A 빼기 B랑 뭐 교집합 A 합집합 C 여집합 이렇게 엄청 섞여버릴 수도 있어. 그럴 땐 세 개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 할 때마다 그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아예 안 봐도 된다 생각하긴 하는데 너는 처음 보니까. 1번 A 합집합 A 여집합이래. A라는 부분과 A가 아닌 부분을 다 합치면 뭐겠어? A라는 부분과 A가 아닌 부분을 합치래. 그럼 전체가 다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짝수야. 짝수랑 짝수가 아닌 게 뭐야? 펄스. 이거 다 합치면 뭐야? 4. 자연수가 다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라 쓰는 거야. 전체 집합은 U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나랑
내가 아닌 부분을 겹치래. 겹치는 게 있어? 하나도 없지? 이건 공집합이라 쓰는 거야.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면 저런 걸 안 해도 돼.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서 풀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 색칠을 나가면서 풀어도 된다. 얘도 봐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A 여집합이 여기야. A랑 얘랑 합치래. 얘랑 얘를 합치래. 결국에 다 색칠된 거니까 전체 집합일 거 아니야. 이해가? 그림으로 해도 되고 그냥 흐름으로 이해해도 되고 외워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고 싶어. 2번 공집합의 여집합이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뭐야? 네? 공집합이 아무것도 아닌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 전체. 그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부분. 이것도 사실 저기 뭐야? 맞아. 그치? 그 뭐라고 하는데? 이중부정이라고 하잖아. 국어 시간에 배우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게 어디서 잘못 나온 거냐면 내가 알기로는 100%는 그건 아니야. 뭐 쉬면 안 돼. 선생님 기억에는 번역에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배우는 교재가 일본에서 따온 게 많잖아. 그때서부터 배운 거니까 요즘 많이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제1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제1이 일본식 표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무슨 법칙이면 법칙인 거야. 뭐 나중에 코사인 법칙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다 나올 거야. 그리고 특히 그거 법에 관하면 요런 게 많아.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 뭐 니네 나중에 사용 이런 거 배우게 되면 법과 정치 이런 거 할 때 뭐 배울 수 있나? 문제 나와요?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건 안 봐도. 근데 법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이 막 그리는 판결문 같은 걸 읽어보면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 이게 이 사람이 뭐 성실하고 하나 그러나 뭐뭐 하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꾸잖아. 그게 이중부정이 내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우리가 따온 건데 일본은 어디를 따온 거냐면 독일에 있는 걸 따온 거거든. 그럼 우리는 옛 거를 번역한 걸 번역한 거라서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중부정이 남아있는 거래. 잘못된 표현이잖아. 그지? 그치? 아닌 게 아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지? 아무튼 그런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다는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3번에 보면은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인데 이거 서로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아닌 게 아니다. 부정이면 마이너스 A 같은 거야. 이해가? 상쇄돼서 없어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중부정이라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전체에서 이걸 빼면 돼. 이게 빼기에 대한 표현을 이제 좀 해줄게. 얘는 처음 나왔는데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빼기라고 하는 건 겹치는 부분만 뺀다 했었지? 그 부분만 도려내는 거거든. 봐봐. A 빼기 B라고 하면 색칠되는 영역이 어디겠어 그럼? 요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거의 주체에서 B만큼을 싹 잘라내는 거야. B만큼을 가져가 버리면 이것만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에서 A만큼 싹 도려내면 이것만 남는다. 이해가? 빼기에 대한 표현은 겹치는 것들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번에 있는 거 별표 3개 쳐서 3개 다 치는 게 아니고 요걸 치면 돼.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봐봐. A가 주체고 빼기 붙어있는 게 B지. 그럼 걔한테 여집합을 걸고 교집합 거는 거야. A 빼기 B면 A 빼기 앞에 붙은 게 B잖아. 그 뒤에 붙은 게 걔한테 여집합을 거는 거야.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이것도 따로 써놔. 이거를 모르면 여기 파트를 그냥 못 풀어. 자주 나와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도 나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왜 똑같냐면 그림 그려보면 저 표현이랑 저 표현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10 빼기 5는 계산값이 뭐야? 5지. 근데 8 빼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야.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옆에다가 그림도 그려놔. 너무 중요해서 그래. 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거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여기 B만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순수하게 B만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겹치는 걸 뺐다는 얘기는 순도 있게 나만 갖고 있는 것들을 뜻한다고. 정말 중요하다. 됐니? 자, 넘겨봅시다. 그리고 뒤에 있는 4번도 이것도 별표 2개 쳐. 선생님도 외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거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고 풀면 돼. 근데 아직은 보고 풀 단계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왜 같은지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다. 자, 봐봐. 1번. A가 B에 속한다라는 건 같은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1번부터 봅시다.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그대로 나왔대. 이게 뭔 소리겠어? 겹치는 부분이 A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라서 요렇게 생기면 이거 말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 말 뜻이 A가 B에 속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딱 하나 줘. 이건데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은 이거는 A가 B에 속한다 라는 말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오케이?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려고 저렇게 돌려 표현한 거야. 그럼 2번도 봐봐. A 합집합 B가 됐대. 합쳤더니 B가 됐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봐도 돼. 여러 관점이 있어. 봐봐. 일반적으로 정석적으로 그리는 게 이거야. A, B를 합쳤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B랑 똑같아. 그럼 이게 그냥 B란 얘기인 거야. 그 안에 A가 들어있는 거. 오케이? 아니면 그냥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B한테 A라는 걸 더했어. A라는 걸 덧붙였어. 합쳐진 거잖아. 그치? 나랑 크기가 커졌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 왜? 이미 내가 A를 들고 있으니까. 그 말 뜻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A가 내 안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A를 더해도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더하면 이렇게 늘어나.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더해도 아무 티가 안 난다는 뜻인 거야. 문제별로 그걸 니네가 다 해석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선생님처럼 눈으로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3번. A 빼기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요건 말 뜻이 뭘까? 아까 선생님이 빼기는 뭐라 했어? 겹치는 거 빼라 했었지? 근데 A를 주체로 B를 도려냈더니 다 뺐더니 다 날라갔대. A랑 B랑 같다. 싹 다 겹쳐 있다는 얘기야. 같다는 일부분이야. 최소한 A가 B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무조건 깔끔하게 0일 필요가 없다고. 봐봐. A가 1, 2야. B가 1, 2, 3, 4야. 근데 A에서 B를 뺄 거라고. 그럼 A 기준으로 겹치는 걸 빼라 했는데 겹치는 게 1, 2잖아. 그럼 다 빠진다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애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거든. 이게 0이니까 그럼 A랑 B 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최소한 0인 거고 뭔지 몰라도 A는 B 안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야. 같아. 빼서 다 빠진 거야. 다 겹쳐가지고 다 빠졌다는 얘기야. 죽어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이게 이 표현이랑 같아. 아까 선생님 외우라 했었지. A 빼기 B가 뭐랑 같다 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 했지. 그래서 지금 4번에 저 표현이 있는 거야. 3번과 4번이 같은 표현이라서 그래. 그 다음에 5번은 여기서 따로 별표 쳐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배울 거야. 드모르간의 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나왔으면 다 반대로 걸면 그게 말하는 바가 똑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마이너스 x가 7이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7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왜 마이너스 곱했어? 난 x를 찾고 싶은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좀 번거로우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본 거잖아. 얘네도 마찬가지야. 다 같이 반대로 거는 거야. 다 같이 마이너스를 거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걸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근데 이게 마이너스랑 저거랑 달라니까 반대로 건다 생각하면 돼. 여집합이 반대면 B야. 그지? 얘가 1로 속한다의 반대는 반대 방향인 거야. 그럼 얘는 A랑 똑같다. 그럼 A가 B에 속한다는 말 뜻이랑 같지. 오케이? 봐봐. 옆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합집합, 교집합 말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여집합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걸 수 있다고. 이해가? 그렇게 바꿔서 풀면 돼. 이것도 여기 밑에다 써놔. 자, 다음 2번. 이번엔 서로서랑 같은 표현을 찾아보래. 이거 A 빼기 B를 했더니 A가 그대로 나왔대. 봐봐. A 빼기 B라고 하면은 A를 기준으로 B랑 겹치는 걸 빼라 했어. 그지? 뭔가를 뺐는데 A가 흠집도 없이 그대로 나왔어. 멀쩡하게 그대로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빠진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안 빠졌지? 근데 뭐만 뺀다 했어 내가. 그렇지.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 뜻은 A랑 B랑은 교집합이 없구나, 겹친 부분이 없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찾을 수 있겠어? 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니네가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좀 외워야 되겠지. 이해가? 복잡한 거는 좀 외우고 간단한 것들은 좀 생각하면 돼. 1번이랑 2번은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2번은 또 별 붙여놔. 이거는 그냥 서로서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건 서로서다. 그냥 외워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기가 힘드니까 좋아야 빨리 일어나. 3번 거기다가 서로서다라고 써. 지금까지 자고 또 잔다고? 그러면은 집중 연습은 근데 이거 집중 연습은 한참 걸리겠네 이거 다 풀려면. 그지? 필수 예제 1, 2, 3번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지금 몇 시냐? 그럼 지금 집중 연습까지만 딱 풀어. 진도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뭔가 좀 익숙해져야 뒤에 걸 풀거든. 아까 요런 거 봤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그냥 다 눈으로 보고 이게 뭔지를 착착착착 찾아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바로 나가는 건 좀 무리고. 지금 집중 연습 1, 2, 3, 4, 5를 다 풀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다. 잠깐만.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시고 여기까지 다 해오시면 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니 수요일날 나오나? 수요일까지. 여기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그 프린트 있는 거 20문제가 남았지? 그거 다 해오면 돼. 무슨 문제가 나와?